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데스크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시청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월드컵도 8강이 시작이 되는데, 프랑스랑 모로코 한 경기뿐이지만은, 그거 이제 분석해놓은 거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경기는 피츠버그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켈러랑 엘더고요. 제가 이 시리즈를 좀 오바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었는데, 어제는 좀 터무니없는 언더가 나왔습니다. 그 전단에는 라이언 오헌이 혼자서 10타점을 막 낸 거기도 해가지고, 지금 피츠버그가 사실 부상자들이 좀 있어요. 그리핀도 부상자에 있고, 오닐 크루즈라든지 뭐 이런 애들 좀 부상이 많아가지고, 사실 빠따가 막 그전만큼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근데 어제 믿었던 건 이런 거였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한 상대로 홈 경기를 하는 셈인데, 여기서 일단 OPS가 엄청 좋아지기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5월달 이후로는 전체 OPS 1등인데, 이 경우에 되게 잘 냈었거든요. 막 12점, 9점, 7점, 5점, 11점, 2점 이래가지고, 평균적으로 거의 뭐 8점에 육박을 한다. 그랬지만은 어제는 빵점에 그쳤습니다. 이래버려가지고 오바가 잘 안 됐는데, 글쎄 어제보다는 제로드 존스가 일단은 퍼펙트를 했다는 거, 그런 거부터가 좀 많이 좀 변수가 있어서 그랜트 홈즈도 좀 잘했죠. 오늘 켈러랑 엘더면은 얘네들은 일단 구도상으로 좀 최근에 별로인 애들이라고 봐야 되기는 합니다. 일단 켈러 저번 경기도 1, 2, 3에 막 연달아 홈런을 맞는다든지 시즌 초반에 막 3점대 찍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5층까지 가버렸으니까 원래 그냥 켈러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은 시즌처럼 보여요. 초반에는 좋았다가. 그리고 얘는 또 애틀랜타한테도 되게 약한데 통산 이제 최근 8경기 정도 7.85 특히나 피홈런이 엄청나게 많은 와중에 있습니다. 올 시즌이 막 피홈런이 엄청나게 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최근 경기들에서 조금 이제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켈러는 좀 고전을 할 것 같다. 워낙에 또 애틀랜타한테 고전했던 역사들도 있고, 네, 엘더 올 시즌 초반에는 좀 좋았었어요. 제가 2023년 전반기에 그런 위력을 다시 보는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결국에 이제 4.01까지 4층에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요즘에 구속이 안 나오는 날도 있다든지 이닝 히팅이나 이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특히나 피안타를 너무 많이 쳐맞는 경향이 있는데 저번 경기 샌프란시스코한테는 한번 좀 터진 바가 있었었고요. 그러다가 직전 경기 한 번은 등판에 걸은 바가 있었습니다. 글쎄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엘더는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근데 엘더가 통상 이제 피츠버그한테는 많이 만난 건 아니긴 한데 피안타율이 매우 적다고 한다. 108이면 엄청 적은 거죠. 41번이나 타석을 만났는데 좀 이제 볼넷 비율 같은 거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장타 비율도 높은 것도 아니고 일단 엘더가 굉장히 좀 피츠버그를 상대를 잘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피츠버그가 엄청 좀 약했을 때라던가 그런 시절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선발 구도 자체는 둘 다 좀 만만해 보여. 그래서 한 번 더 오바를 노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애틀랜타도 빠따가 많이 상승세가 있었다가 어제 꺾였고 제가 피츠버그도 10경기 중에 9번이 막 두 자릿수 안타를 때리고 있다. 그랬는데 어제 4안타밖에 못 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의 경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한 번 더 오바를 보고 싶기는 합니다. 구도로는 얘네들 시리즈 상으로 오늘 경기가 제일 좀 오바에 가깝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바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고 이게 애틀랜타가 정배인 게 좀 아쉬운데 둘 다 개차반이라면은 저는 그래도 이런 맞대결 상으로 우위가 있는 엘더를 조금 더 좋게 보긴 하겠습니다. 불펜도 애틀랜타가 앞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치대 캔자시티입니다. 머나야랑 이제 와카인데요. 머나야는 이제 요즘에 다시 선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피터슨 대신에 머나야를 조금 더 쓰는 셈인데 그렇다고 얘가 좋지는 않아요. 이닝을 많이 못 먹을 때도 있고. 저번 경기 애틀랜타전에서는 사실 이게 유격수 플라이 쪽 그게 사실 이게 얘 자책점으로 기록되기가 조금 그랬어요. 어쨌든 그걸 이제 놓쳤는데 3명의 선수가 이렇게 막 모였다가 놓쳤는데 그게 전부 다 자책점이 돼버렸고 그날 또 홈런을 2개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의 뭐 불운한 부분도 있었다. 어쨌든 지금 뭐 방어율도 5.16이고 그렇게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구속 같은 게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캔자시티는 이제 와카가 나오는데 저는 와카는 늘 말하지만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어율 자체가 3.45를 캔자 이적 이후에는 꾸준히 해주고 있다. 작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간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이제 마무리가 안 좋았지만은 올 시즌에 현재까지는 피홈런이 조금 많은 거 그런 것들 빼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닝 대비 피안타도 그래도 적은 편이기도 하고 홈이랑 원정 편차도 거의 없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저는 일단 와카는 좀 좋게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둘 다 이제 빠따가 엄청 불이 붙었었는데 매치도 어제 이제 9안타 캔자시티는 8안타였지만은 점수가 많이 안 났습니다. 저는 이걸 오바받던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불펜 차이에서 많이 갈린 것 같아요.
매치는 사실 오늘 이제 불펜이 아직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어제는 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이 레일리가 승리투가 됐었고요. 캔자시티는 지금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는 알렉스 람이 개쳐 맞았거든요. 8회쯤인가 그때쯤에. 그래갖고 경기가 크게 이제 갈렸었는데 아무래도 양 팀의 불펜 차이는 전 유의미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정방향으로 좀 분다고 하더니만 이거는 그동안 이제 9.5 기준으로는 제가 얘네들이 막 구도상으로도 그렇고 좀 캔자시티의 짧은 이런 빠따 상승세 그런 것들을 삼아가지고 막 오바 같은 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언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게 와카가 체인지업을 되게 많이 쓰는데 찾아보니까 매치는 이 체인지업만큼은 그래도 상대를 조금 하긴 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와카가 좀 안 맞을 거라는 생각? 뭐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하지만 또 이제 기록상으로는 와카 역시 매치헤들한테는 약간 좀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69타석이면 적게 만난 건 아닌데 피안 타율이 3.55나 되기는 합니다. 머나도 이 정도면 높은 편이고 장타율도 꽤나 있는지라서 솔직히 뭐 언더가 그렇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오늘도 선발 차이가 있다고는 봐가지고 한 번 더 캔자시티의 역배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이게 빠따가 안 따라주면은 캔자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불펜 차이가 있어가지고 무튼 뭐 쉽지 않은 경기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템파베이 대 양키스 시리즈입니다. 라스무센이랑 엘머 로드리게즈가 아마 오늘 땜빵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로돈이 지금 부상 중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제 경기도 템파베이가 이걸 3대0으로 이겼는데 여전히 양키 빠따가 별로 살아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벨라이스가 막 2경기 연속 홈런 치고 그전 경기도 한 번 이제 점수를 좀 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카바이로의 캐리라고 했잖아요. 어제는 일단은 뭐 또 무득점에 그쳤으니까 양키의 안 좋은 빠따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거는 같은데 자, 오늘 나오는 라스무센 얘가 일단은 그동안 폼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막 6이닝, 7이닝 엄청 잘 먹다가 저번 경기 때 한번 부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상대가 양키스잖아요. 자, 라스무센은 제가 저번에도 양키스 상대로 저승사자급이다. 그때 이제 얘가 좀 안 좋을 때도 안 좋은 흐름이 가다가 양키만 나니까 7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도 아마 한 번인가 이제 건너 뛴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양키만 하는데 그때도 7이닝 동안 되게 잘했거든요. 라스무센은 양키 상대로 9경기 동안 50.2이닝 0.89 여기 중에 한 경기 정도는 아마 불펜 정도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을 건데 소시적에 이후로는 선발도 많이 만나가지고 0.89로 굉장히 좋은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이 매우 훌륭하거든요. 105타석 동안 볼넷도 원래부터 거의 안 좋고 피안 타율이 163밖에 안 돼요. 장타도 많이 안 맞고 양키스는 또 이제 홈런이 되게 무서운 팀인데 이런 것들 상으로는 라스무센이 대단히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빠따 같은 것들도 그렇고 템파베이가 워낙에 양키 상대로는 홈에서는 잘해왔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우한 상대로 홈일 때 되게 잘 친다고 하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어제 경기는 뭐 그렇게 점수를 많이 내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기긴 이겼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승리는 꽤나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삼아서 템파베이를 보고 싶은데 뭐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에머 로드리게즈가 딱히 막 그렇게 엄청 막 견제되지는 않을 텐데 아마 이닝도 조금 짧을 가능성이 있고 경기가 그냥 일찍 기운다면은 괜히 또 이제 막 야보루 같은 애도 올리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나는 오늘도 템파베이의 배당이 조금 아쉬워. 저는 이 시리즈가 템파베이가 지금 양키스보다 뭐 빠따적으로도 조금 더 나은 것도 있고 오늘은 선발까지 많이 앞섰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템파가 배당이 안 나오다가 오늘은 1.5점 차 안 줬거든요. 이러면은 마행까지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 무튼 템파베이는 홈에서 좋은 팀이기도 하고 올 시즌 이제 33승 가운데 홈에서는 마행이 27번이니까 이 성공률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감히 양키스지만은 오늘도 한번 템파베이를 도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7.5 기준이면은 일단 저는 라스무센을 좀 미는 편인데 언더 쪽으로 보긴 하겠습니다. 템파가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제 좋은 마무리인 베이커가 지금 연투에 걸려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은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가 미네소타, 클리블랜드, 화이트삭스 전부 다 승수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미네소타랑 클리블랜드가 1승 차이예요. 근데 오늘은 베일리 오버가 복귀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베일리 오버 몇 번 칭찬을 했었어요. 공은 느리지만 나름대로 잘한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중계에서 매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얘가 이제 부상자 명단에 갔다가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복귀를 하다는 분이 조금 상태가 별로이기는 해요. 최근에 마이너리그 2경기도 8.1이닝 동안 뭐 7실점이나 한다든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 미네소타는 선발진으로서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의 게빈 윌리엄스 저는 매번 공은 참 좋다. 근데 왜 이렇게 처맞냐. 가지고 있는 스위퍼나 커브의 각도 미쳤고 이런 것들은 다 좋게 찍히는데 이 포심이 결정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번 경기 때는 심지어 구속까지 잘 나왔는데 중간에 우천 중단이 돼가지고 좀 길게는 못 갔었고 공에 비해서는 성적이 조금 안 따라오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뭐 이제 좀 결이 있던 애들이니만큼 상대 전적은 좀 되게 좋게 찍히기는 하더라고요. 게빈 윌리엄스 많이 만나고 180이고 피안타율도 그 피장타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베일리오브는 일단 볼넷 많이 안 주고 얘도 피안타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홈런이 많이 맞는 선수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피지안타율도 높지는 않더라고요. 클리블랜드 애들한테는 클리블랜드 딱히 뭐 홈런을 잘 치는 팀은 아니니까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표로는 좀 언더 같은 거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얘네 폼을 봤을 때는 솔직히 언더 보긴 좀 빡세요. 이 시리즈가 되게 좀 치열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도 불펜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연장 갔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껴있기도 해가지고 패싱이 되게 좀 중요한 게임답게 좀 치열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선발로서는 게빌리엄스가 앞선다고 봐야 되지만 사실 이 친구가 요즘에 좋은 내용까지는 아니거든요. 실점도 어느 정도 주고 있기도 해서 저는 8.5면은 일단은 오바를 보고 싶기는 하고요. 지금 미네소타가 빠따기세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오늘은 베일리 오버라는 게 얘가 원래대로면 좀 좋게 봤을 텐데 상태가 조금 별로고 이제 갓 복귀를 한 거다 보니까 아마 기회에 못 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면은 오늘은 좀 미네 보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근데 그렇다고 막 클리블랜드가 맞지도 않아서 일단은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살짝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클리블랜드가 어제도 바자나의 수비 같은 거 하며 2경기 연속 막 그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수비 분위기가 되게 별로거든요. 에러 기록되지 않는 실책들이 너무 많다. 클리블랜드 내야진도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삭스 대 보스턴입니다. 앤서니 K랑 산도발인데 앤서니 K 저번 경기 간만에 조금 이제 괜찮았는데요. 그때도 이제 우천 중단이 있어가지고 얘가 좀 짧게 들어갔습니다. 4이닝 만에. 그전에는 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하다가 어쨌든 클리블랜드와의 두 경기는 다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클리블랜드 말고 다른 팀한테는 조금 문제가 생길 만도 하고요. 얘가 원래 홈발이 그래도 3.21, 원정 5.94로 홈발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이제 켄자한테 개처맞는 날도 있는지라서 딱히 뭐 그렇게 좋게 볼 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이제 산도발이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합니다. 거의 뭐 2년 만에 복귀거든요. 좀 마이너리그 데이터를 봤더니 좋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길게 가지는 못했었고요. 아마 리앱에서도 68구까지니까 오늘도 한 79 정도? 좀 제한적으로 역할을 맡을 것 같고요. 보니까 마이너리그 최근에는 볼넷은 많이 없긴 하던데 얘가 원래부터 제구가 큰 문제였었어요. 늘상 이렇게 제구 같은 것들이 계속 좋지가 못했었다. 데뷔 초반 말고는 제구가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스턴이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얘네들이 그동안 너무 밑에 처박혀 있었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선발 자원이나 빠따의 포텐셜 생각하면 저는 결국에 올라올 거라고 보긴 했는데 근데 오늘 경기는 약간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죠. 오히려 여태 보스턴은 어린 선수들이 되게 잘해줬지 부상자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크로시에까지 심지어 없는데 그래갖고 오늘은 좀 선발이 좀 부단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제가 이 지표가 조금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요즘엔 이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연속으로 8점을 낸다든지 이 경우에 뭐 승리나 점수 낸 게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스턴이 빠따는 오늘 좀 살아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윌슨 콘트라스가 데이투데이가 되기도 했잖아요. 저는 지금 계속 해가지고 이게 카발리는 징계가 확정이 됐으니까 콘트라스도 아마 조만간 징계가 이게 발표가 될 거다. 그래서 언제 얘가 빠질지 모른다고 했는데 뭐 어제는 윌콘이 조금 일찍 빠졌음에도 그래도 보스턴이 그냥 5점이나 쉽게 내는 게임이 있었어요. 자, 오늘 기준점이 9.5입니다. 보스턴이 지금 9.5 기준으로는 8번이나 언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얘네들이 8.5면 오바가 좀 많아지거든요. 오바가 아마 8.5면 7번인가 그래요. 근데 9.5씩이나 되면 확연하게 언더가 많아집니다. 보니까 최근 10경기에 딱 9점 난 경기가 5번이나 되거든요. 이러니까 9.5는 다소간에 좀 높아 보이기는 해. 지금 그리고 활석바다도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보스턴을 좀 볼만한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게 산도발의 상태가 조금 걱정이네요. 사실 올 시즌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신인급이라든지 부상에서 복귀한 투수들 이런 애들이 첫 경기는 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연 산도발도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은 저는 기운발로 보스턴 한번 보고 좌한 상대로 원정 때 늘 좋았다는 거 이런 것들 보고 싶고요. 하여튼간에 뭐 K도 그렇고 산도발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저는 오바를 보기는 볼 텐데 참 이게 보스턴이 9점에 걸치는 게임이 너무 많았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오늘은 언더오버는 별로 맛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대 시카고 컵스입니다. 트레버 로저스랑 피터슨이고요. 자, 트레버 로저스는 제가 계속해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번 경기도 내용은 좋았어요. 피안타는 2개밖에 안 맞았지만은 제구 리스크가 갑자기 생겼다. 볼넷을 5개나 줬어요. 최근에 확연하게 좋아진 건 맞았잖아요. 4월달에 6.17, 5월달에 10.31로 작년의 기세가 전혀 없더니만 6월달에 2.05 그리고 7월달 첫 게임도 어쨌든 무실점 게임을 했습니다. 많이 안 맞고 있다는 거, 피안타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피홈런도 지금 한 6경기 동안 좋은 기간 동안에는 하나밖에 안 맞고 있는 데다가 로저스가 나름대로 회복을 좀 했거든요. 요즘에는 구속도 한 1마일가량 더 잘 나온다는 것도 있고 나는 어쨌든 로저스는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처럼 컵스도 좌한 상대로 원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표가 그렇게 좋게 찍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피터슨인데요. 얘가 이제 컵스 오자마자 첫 경기 때 간만에 좀 이제 긴 이닝을 맡으면서 5.2이닝 2실점으로 좋은 피칭을 했잖아요. 상대가 심지어 지구 라이벌인 미러키였는데 그러더니 세인트루이스 또 이제 라이벌 만나가지고서는 3.2이닝 동안 17점으로 그냥 져서졌습니다. 그다음은 좀 이제 바람이 많이 분다던가 라이벌 시리즈인 만큼 세인트루이스 봤다가 엄청 안 좋았다가 갑자기 뭐 좋아진 게임이라든지 그런 건 있었지만은 저번 경기를 너무 쳐맞았어요. 저는 몇 번 이제 얘도 운이 참 안 따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긴 했었습니다. 현재 이제 피터슨은 여기 이제 위치를 했는데 바빕이 지금 밑에서 3등 수준이고 잔류율이 한 70이닝 이상 던진 선발들 중에 거의 뭐 가장 안 좋은 수준이에요. 이게 잔류율이라는 거는 이 루상의 주자가 나갔을 때 이게 득점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런 확률이 되게 낮은 거는 이게 운이 많이 안 따르는 거거든요. 위쪽에 있는 애들 보면 그냥 많이 쳐맞는 애들이기도 하지만은 피터슨 역시 바빕이라던가 잔류율이 너무나도 구렸다. 운이 좀 안 따르는 거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방어율 대비 FIP는 좀 정상적으로 찍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WHIP도 1.67로 아마 이게 프리랜드 다음인가 로렌젠 다음으로 안 좋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안 좋은 모습도 있다 보니 사실 뭐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번 미러키전이 그냥 럭키데이가 한번 터진 게 아닌가 컵스 와가지고 뭐 그런 생각까지 쓰는데 지금 볼티모어도 사실 빠딱 안 좋았다가 어제 경기 때 조금 살아났거든요. 근데 어제도 14안타인가? 그리고 이제 홈런도 4방이나 쳤는데 이거로 져버렸다. 컵스도 물론 홈런을 5개나 친 건 있었지만은 뭐 그런 것을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일단은 로저스면은 피터슨이 아무리 조금 더 평소보다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로저스보다 좋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삼아서 볼티모어 쪽으로 좀 보고 싶기는 합니다. 9.5 기준에 언더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로저스가 튼튼하다는 게 있기는 하고요. 피터슨이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네. 그전만큼 볼티모어가 계속 못 치는 구간이었으면은 언더도 좀 힘을 줘봤을 것 같은데 언더도 그냥 뭐 도전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볼티모어는 이런 것도 있네요. 좌한 상대로 홈일 때 OPS가 확연하게 많이 낮아지는데 평균적으로 점수는 3.3준 정도 패배도 조금 있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볼티모어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디트로이트 대 어슬렉티스입니다. 자, 프렌드 발데즈랑 퍼킨스고 발데즈가 이제 휴스턴에서 좀 오래 뛰었다 보니까 어슬렉티스 상대로 한 전적이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10경기 동안 67.11이면 이닝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먹은 거죠. 막 22년부터 전적이니까 비교적 최근인데 그 사이에 일단은 되게 좀 잘 막았다는 게 있습니다. 털려도 한 5이닝 사실점 그 정도로밖에 안 털렸고 대부분 뭐 7이닝 이상 먹은 경기 빈도도 되게 높아요. 일단은 발데즈는 어슬한테는 굉장히 강했다고 할 수가 있겠다. 뭐 이제 피홈런이 좀 적은 선수답게 땅볼 투수이니만큼 어슬이 이제 홈런의 팀인데 얘네들 이제 원정 가면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이렇게 홈런이 줄어든다고 했었고 발데즈조차 홈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여기다가 어슬렉스는 또 이제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기. 이 경우에는 좌한 상대로 센 편인데 홈에서만 강하고 원정일 때는 엄청 약해지죠. 최근에 점수를 되게 못 내고 있고 5연패 중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2.4점밖에 못 내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지표들이 디트로이트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퍼킨스도 저는 얘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믿지는 않는다고 했었는데 글쎄 생각보다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더니 지난번 경기는 마이애미한테 7실점이나 해버렸다. 볼넷도 많이 주고 홈런도 맞고 이러면서 그냥 선발로서는 그렇게 믿을 놈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냥 그나마 좀 좋은 경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콜스를 만족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냥 방어대로 갈 것 같고 마침 지금 이제 어슬레티스가 빠따가 굉장히 별로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지금 이제 어제도 폼상으로 이제 어슬은 10경기 동안 1승 9패, 디트로이트는 8경기 7승 1패로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이런 것까지 근거로 삼아가지고 디트로이트가 여러 방면에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거슬리는 거는 발데즈가 한창 전성기 때보단 지금 좀 못 미는 상태라는 거. 그 정도가 조금 거슬리는 것 같은데 여기다 어슬릭스가 아마 어디 니커츠도 부상으로 데이투데이인가 그럴 거거든요. 오늘 만약에 못 나온다면 그거 역시 디트로이트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고 네, 저는 디트로이트 쪽으로 8.5 기준에는 나는 약간 오바 생각 중이긴 한데 이거는 발데즈가 기록발은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약간 하향세인 커리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살짝 오바 보는 정도고 그냥 일단 디트로이트가 좀 더 나은 선택지 같습니다. 어디보다 배당도 좋고. 마이애미 대 시애틀, 젠슨 정크랑 브라이스 밀러입니다. 젠슨 정크도 이제 부상자 명단에서 거의 뭐 한 45일인가? 그 정도 만에 복귀를 한 편인데, 사실 이제 작년보다 성적은 안 좋아요. 작년에는 4점대 초중반 정도, 3점대도 꽤 길게 이어갔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온 건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2번의 리앱도 막 엄청 나쁜 것까지는 아니긴 했습니다. 아마 길게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마이애미도 불펜이 좀 이제 힘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기록상으로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마이애미가
이제 꽤나 긴 표본 동안, 이제는 거의 뭐 한 30경기가 될 텐데, 아마 그 30경기 구간에서도 마이애미가 승률이 가장 좋을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졌냐, 이런 거 쭉 그냥 뭐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투수진의 실력이 나아졌다. 평균 자책점이 이제 딱 이제 5월까지는 4.38이었는데 6월 달부터는 3.53으로 리그 2위로 발돋움을 했다고 합니다. 불펜들도 좀 많이 쓰는 팀인데, 불펜까지 괜찮은 팀이죠. 마이애미 선수들의 이제 그 불펜들의 볼넷 허용률 14%로 밑에서 2등이었다고 했는데, 6월 달에는 전체 8번째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빠따. 비슷한 기간 동안 22등에서 2위까지 좋아졌다는 거. 특히 뭐 오토로페즈가 지금 아마 내셔널리그 타율 1등인가 막 그럴 텐데, 오토로페즈랑 뭐 자비어 에드워즈 이런 키스톤 코비들도 너무 좋은 수준이기도 하고, 좀 약간 이제 구멍처럼 보던 코너 노거브 이런 유망주들도 그냥 다시 트리플 A로 내린다든지, 스타워스도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수비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동안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1로 순위가 대폭 상승을 한 게 많이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포수도 작년에는 뭐 어거스틴 라미레즈나 뭐 이런 애들 많이 쓰다가 조맥 이 친구가 이 수비 수치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까지 뭐 근거가 많이 되네요. 오늘 이제 구도만큼은 사실 젠슨 정크가 각 복귀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놈은 아닌데, 자, 브라이스 밀러는 근데 너무 좋은 시기예요, 지금. 제가 매번 얘가 복귀 이후에 구속도 잘 나오고 있고, IVB도 좋다, 여러 가지로 재작년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칭찬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 경기 때도 7이닝 동안 2피안타밖에 안 맞았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피츠버그한테 살짝 좀 아쉬운 경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삼진을 잘 잡았고, 좀 출발이 늦어서 아쉬운 거지, 어쨌든 현재 되게 좋은 시즌입니다. 근데 이제 거슬리는 건 마이애미가 지금 너무 좋은 폼에 있다는 거예요. 시애틀이 빠따적으로 약간 아쉬운 것도 보이기도 하고, 마이애미가 뭔가 간당간당하게 잘 이긴다든지, 최근에 이제 홈에서는 12승 1패가 됐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여러 부분에서 마이애미가 되게 좋은데, 그 8.5를 기준으로 삼아도 오바가 엄청 많았었다가 어제 경기 2점밖에 안 났거든요. 아마 오늘도 브라이스 밀러는 꽤나 막아줄 것 같고, 정크는 길게 못 갈 거다. 그리고 마이애미가 오늘은 이 불펜도 약간은 리스크가 있는 게, 오늘 정크라서 아마 불펜이 좀 길게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연투가 좀 많이 걸린 편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좋은 애들마저 이렇게 좀 연투가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여전히 포셔나 뭐 존킹, 베이커까지 뭐 이 정도 좀 괜찮은 애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더라고요. 과연 정크가 얼마나 길게 갈 수 있을지, 혹은 그 이후를 누가 좀 이렇게 멀티이닝으로 땜빵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그냥 시애틀이 브라이스 밀러여가지고 이게 제일 걱정이기는 하네요. 근데 마이애미가 좋은 분위기에 있는 거 확연하고, 저는 오늘도 마이애미 역배나 뭐 이런 것들 봐야 되긴 하는데, 다른 날보다는 저는 역마인보다는 프렌으로 그냥 좀 보험을 삼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8.5 기준에서 언더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애틀 파트 안 좋은 시기고, 브라이스 밀러는 제가 마이애미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좋게 했는데, 지금 충분히 위협적인 투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언더 같은 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대 필라델피아, 싱어랑 루사르도입니다. 자, 싱어 얘도 살짝 좋아졌었는데, 근데 또 이제 안 좋은 시기가 계속되고 있네요. 피츠버그랑 볼티모어한테 4.1이닝 5실점, 5이닝 3실점. 저번 경기도 볼넷을 5개나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원래 볼넷이 많은 선수가 아닌데, 저번 경기 때는 조금 안 좋았었고, 올 시즌에 뭐 피안타랑 피홈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었다고 했었죠. 필라델피아는 원정 가면 홈런이 조금 적어지는 팀이긴 하지만은, 글쎄 오늘 루사르도가 나오잖아요. 저는 루사르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루사르도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볼 게 있는 거는, 지금 방어율이 3.75인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좋게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이런 방어율 대비 xERA는 아주 뭐 훌륭한 정도까지 갈 정도인데, 얘는 참 운이 안 따르죠. 제가 맨날 뭐 바비비랑 잔루율이 너무 별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이제 구속도 많이 올랐고 땅볼 비율도 올랐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스위퍼 같은 게 리그에서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포심이 좀 말을 안 됐거든요. 97, 8마일 나오고 이러는데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싱커가 플러스 5가 찍히고 있다. 이러면은 좀 포심 때문에 이 싱커를 좀 더 쓸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지금 5경기 연속으로 막 4점대 중반에서 방어율이 계속해서 깎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거든요. 제가 이 친구의 몇 번 이렇게 등판을 이렇게 다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요즘에는 싱커를 두 번째 구종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포심의 빈도가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좀 동반하지 않나. 포심이 좋은 공이지만은 많이 쳐맞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나가고 있다는 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제 이제 시니세티가 홈런을 5개나 쳤습니다. 백투백투백 런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요. 루사라도는 얘가 피홈런이 9개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좀 땅볼 유도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고, 이제 올 시즌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6.60인데 원정은 1.54밖에 안 되거든요. 올 시즌에는 이제 홈에서 홈런 8방, 원정에서 하나밖에 안 맞았거든요. 오늘 구장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리그에서 이제 홈런 파크 팩터가 한 두세 번째로 늘 높은 구장인 걸 생각을 하면은, 약간은 피홈런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루사르도는 잘 안 맞는 놈이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저 뭐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차이가 일단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맨날 루사르도가 운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얘가 작년에도 한 2경기 정도 엄청 안 좋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3.1이닝 12실점, 바로 그 다음 경기 2.1이닝 8실점, 이렇게 약간 티핑 문제가 있었던, 본인의 투구 쿠세 같은 게 노출이 됐었던 그런 2경기 동안 20자책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걸 3점대 시즌으로 마무리할 정도로 회복 능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루사도를 좋게 보고 싶어. 그래서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고는 싶고, 언더 생각도 있습니다. 워낙에 필라델피아 배당이 좀 맛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마침 빠따 폼도 애매한데 신시내티는 그래도 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긴 하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인데, 어쨌든 저는 방향 자체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고 싶고요. 9.5 기준에 언더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그렇게 잘 치는 구간이 아니라면은. 세인트리스 대 미러키, 안드레 팔란테랑 이제 팩 핸더슨입니다. 로건 nel슨도 오늘이 복귀전이에요. 얘가 5월 20일이 마지막 등판이라고 하니까 그때도 이제 다섯 상대로 5이닝 무실점으로 잘했거든요. 이때 한참 미러키가 뭐 게서라든지 핸더슨, 드로안 이런 이름값이 떨어지는 애들이 되게 좀 잘해주던 그런 시기였었죠. 핸더슨도 올 시즌 방어 2.74로 그런 부분에 좀 보탬이 되고 있었는데 부상자 론단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복귀를 한 거고, 최근에 이제 한 68구까지 그렇게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했지만은 내용은 괜찮다 이런 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팔란테는 요즘에 잘하죠. 꽤나 좋은 기간이 오랫동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직전 경기는 이제 컵스한테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한창 이제 무서운 그런 구간에서 리글리 바람발도 5.2이닝 무실점으로 잘 버티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부터 땅볼 유도율이 좋은 투수이니만큼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든지 그런 것들이 참 좋은데, 하필이면 근데 얘도 지금 되게 좋은 시즌이거든요. 10승이나 했고. 근데 하필이면 미러키한테 되게 안 좋네요. 여기 있는 5경기가 옛날에 이제 불펜 시절까지 있었고, 그러다가 이닝을 점차 늘려나간 이런 것들까지 포함인데, 미러키한테는 단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맞대결 전적 같은 것들도 좀 안 좋게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102타석이나 만나갖고 피안타율이 306으로 뭐 특히 이제 볼넷 비율이 조금 높았다든지 피안타율 대비 뭐 장타율이 높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미러키한테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긴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세인트리스 역배를 좀 보고 싶기는 하네요. 팔란테가 그동안 미러키한테 너무 안 좋았고 지금 세인트리스 빠따도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것들이 겹쳐서 사실 보기 좋은 그런 경기는 아닌데, 저는 그냥 미러키의 정배 배당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런 것과 함께 팔란테를 믿는 거라면 저는 언더도 동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텍사스 대 천사 경기인데 이볼디랑 데트머스입니다. 이제 이볼디는 좀 좋은 편이에요. 한창 이제 실점이 좀 많았었던, 얘도 좀 좋았었다가 확 안 좋아진 구간이 몇 번 있었고, 그러다가 요즘에 좀 회복세를 타고 있고 4연승 중이거든요. 저번에 디트로이트한테도 5이닝 동안 3실점. 조금 맞기는 했지만은 삼진을 9개나 잡는다는, 요즘에 3경기 연속으로 삼진을 9개나 잡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최고의 스플리터를 구사하는 선수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볼디는 이제 텍사스로 이적한 이후에 천사 상대로는 6경기 동안 1.50으로 평균적으로 거의 7이닝 먹었거든요. 아주 좋은 이런 지표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길게 잘 갔다. 피홈런도 별로 없었기도 하고. 그리고 데트머스, 얘도 요즘에 좀 좋아졌다가 요즘에 실점이 꽤나 동반되고 있는 모습이 있었죠. 엄청 이런 막 구윗발을 많이 자랑하던 그런 시기가 짧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6월달 한 이제 말미부터는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슬한테 6이닝 5실점, 또 이제 그 다음 경기도 5.2이닝 2실점, 보이선한테 5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요즘엔 좀 재구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데트머스는 사실 텍사스한테 상대 전적이 엄청나게 막 확 와닿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한데 피안타율이 그냥 미쳤습니다. 지금 현재 텍사스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는 50타 타석에 피안타율이 0.59다. 오늘 나오는 지표 가운데 이게 제일 좋게 찍히거든요. 데트머스가 딱히 텍사스 상대로 엄청 뭐 압도적인 이런 상대 전적을 자랑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당장 올 시즌에도 8이닝 동안 3진 14개 잡은 경기, 아마 그날 고어랑 데트머스 붙어가지고 둘 다 되게 잘했을 거예요. 뭐 옛날에 한 2년 동안은 선발로서 맞대결 한 적이 없었고 2023년 전적이 있는데 그때는 두 번 다 막 7이닝 먹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했고 24년, 25년은 거의 뭐 못 뛰거나 불펜으로만 뛰었던 그런 전적이 있었고, 그리고 올 시즌에 다시 선발 복귀한 시즌에 그때도 텍사스 상대로 잘했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래가지고 기록이 좋게 찍히는 것 같은데, 최근의 폼으로는 데트머스는 약간 아쉬운 편이다.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언더 생각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하고, 텍사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좌한 상대로, 그리고 지표는 조금 부족하지만 좌한 상대로 홈격일 때도 대단히 좀 강했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데트머스가 오늘 좀 고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했네요. 이거 역시 뭐 배당이나 여러 가지로 좀 맛은 없지만 저는 방향 자체는 텍사스로 정하기는 했고요. 그냥 언더 같은 거? 기록이 뭐 되게 좋다고 한다면은 뭐 언더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텍사스가 그렇게 잘 치는 시기는 아니고, 천사는 그동안 엄청 못 치다가 어제 간만에 빠따가 폭발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해서 쉽지는 않지만은 전 텍사스 방향이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 경기 캐닝이랑 켈리인데요. 글쎄 사실 선발들이 일단 캐닝은 이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원래는 선발진의 한 자리를 갖고 있다가 좀 이제 기록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불펜으로 밀리기도 했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좀 짧게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5이닝을 넘기지 않으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게 지키고 있다고는 합니다. 글쎄 그냥 일단 피안타 같은 게 많이 적어진 거? 그런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캐닝도 길게 가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하고 제가 그리고 샌디에고가 이렇게 지금 둘 다 빠따가 바닥인데 특히 샌디에고는 우한 상대로 꾸밀 때 너무 못 친다 이런 것들이 기록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이러더니 어제 갑자기 10점이나 냈습니다. 와 이런 경기가 있다 보니까 참 이런 것들도 그렇게 믿을 건 아니구나. 14만타나 폭발을 시켰는데 그래도 이 경기가 어제도 오바가 나왔고 특히 이제 또 안두화가 막 2루타를 3개나 친다든지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딱히 뭐 선발을 엄청 막 선발에만 집중해서 뭐 털었던 것까지도 아닌데 어쨌든 좋은 경기가 뭐 있었었고요. 애리조나는 메리 켈리입니다. 의심은 많이 됩니다. 나이도 너무 많고 그냥 갤런이나 이런 메리 켈리 애리조나의 이런 원투펀치를 지탱했던 애들이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걱정이 일단 앞서긴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이제 미러키 상대로는 늘상 켈리가 홈에서는 좋았다고 했는데 5이닝 2실점으로 그냥 얼추 맞기는 하더라고요. 통산으로 봐도 얘도 그 샌디에고 상대로는 나쁜 편이 아니기는 합니다. 홈이든 원정인간은 전부 다 3점대 초중반 정도로 찍히거든요. 그냥 애매해요. 올 시즌 좋은 시즌은 아니지만은 샌디에고 상대로 어떨지 잘 모르겠어. 일단 기록은 나쁘지 않은 편이긴 했었습니다. 이건 그냥 저는 뭐 단순하게 뭐 선발 차이는 어느 한쪽이 뭐 크게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빠따의 상태는 그래도 이제 샌디에고가 간만에 회복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둘 다 지금 승률이 거의 뭐 동률급이거든요. 애리조나인데 원정이 18승 27패로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냥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샌디에고 승리? 배당도 맛도 없고 하지만 저는 방향자체는 샌디에고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휘즈넌트랑 펠트너. 이게 아마 휘즈넌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원래 이제 좀 선발로 예상했던 로비레이가 내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오늘은 좀 대체 선발격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또 휘즈넌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샘프 내에서는 투수 1위 유망주였다고 하는데 작년에 딱 올렸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올 시즌에도 한 번밖에 이제 올린 적이 없었었고 그때 그냥 한번 더블헤더 2차전 때 나쁘지 않았던 적이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태가 어떨지 모르는데요. 최근에 마이너리그 지표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8.1이닝 동안 뭐 10점이나 내주기도 하고 여전히 제구력도 별로고 이래가지고 지금 당장에 올리는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저번에 올릴 때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마이너리그 전적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후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 이런 게 좀 껴있다 보니까 일단 휘즈넌트는 약간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 마침 콜로라도가 펠트너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펠트너는 콜로라도에서는 가장 좀 내보일 만한 투수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 친구의 등판을 좀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인즉슨 오늘도 한번 역배를 볼만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로라도는 제가 계속해서 빠따가 좀 좋은 구간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대가 다저스다 보니까 어려운 게임들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저스와의 시리즈가 전부 다 한 점 차 게임으로 잘 비비는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계속됐던 이런 다저스 홈에서의 연패 이런 것들도 끊어내기도 했었고 저는 콜로라도가 나름대로 올 시즌은 다른 시즌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지금 보면 8.5 기준으로는 양 팀 다 오바가 엄청나게 많다. 샌프란시스코 어제 이제 노히트를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1안타에 그쳤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치는 상태이기는 했거든요. 8.5라는 꽤나 이제 높은 기준점으로도 둘 다 오바가 엄청나게 많다. 오늘 일단 펠트너는 저는 얼마나 고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휘즈넌트가 만만할 거라고 보고 오늘도 한번 콜로라도의 역배나 오바 이런 것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휘즈넌트가 마이너리그 상태도 별로인데 샘프가 정배일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봤네요.